이번 시간에는 주요 공약 중에서도 특별히 나만의 차별화된 사업에 대해서 집중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림 그리신 분들이라 다 개성 네. 있는데 정말 개성 있는 나만의 차별화된 공약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남 후보님부터. 예. 뭐 차별화된 나만의 사업이라고 해도 결국은 여러 후보들이 중복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무조건 가장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미술 행정에서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미술 행정을 도와주는 미술인 사랑방을 하시겠다.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하고요. 한 가지 그 화가들이 쓰는 수입 물감에 대해서도 너무 비싸서 국가정책으로 좀 세금을 좀 덜 내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감을 쓸 수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 작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입 물감에 대한 세제 혜택 같은 이런 특별한 것을 전략적으로 차별화해서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는 것이 제 차별에 대한 공약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후보분들 각각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최성규 후보님부터 질문해 주시죠. 뭐 질문을 드리자면은 글쎄 그 부분은 좀 질문이 좀 애매한데 잘못하면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 차별화되지 않은 걸 했나요? 글쎄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는 게 차별화예요. 그 말씀은 맞아요. 그건 보세요. 예, 남이 흔한 걸 실천 못 했는데 실천하는 게 차별화였어. 그 말씀. 몇 평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걸로 갈까요? 사랑방 우리 신재남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센터라고 했습니다. 미업 민원센터에서 연세 드신 분들 작품 그 웹화도 올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정이 있다 보면은 그 전날 나와서 작품을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좀 걷어놨다가 나중에도 갖다 드릴 수 있는 저는 그 민원을 봐드리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민원센터를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 신재남 후보님께서는 거기에 넓혀서 사랑방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정말 사랑방이라고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크기와 유지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한번 나와줬으면 뭐 언급은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인사동을 다니면서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사랑방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사아트 프라자 3층 정도면은 큰 방의 전시장은 회원 전용 갤러리를 쓰고 그 적은 방에다가 사랑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시스템을 갖추고 또 창고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차도 마시면서 인터넷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들 작품 하나 공부하려도 한나절 걸려도 이게 안 됩니다. 요즘 모두 인터넷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직원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미협에 7분이 있는데 한 명을 파견을 시키고 나머지 서너 명은 협회 회원 중에서 인터넷을 잘하는 분들을 자원봉사를 시키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주고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이 인사동 사랑방 겸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그 이범현 후보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이 부분 기강의 특성화된 사업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기회에 두 분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러한 실천적인 공약을 모두 뭉뚱그려서 아카이브로 만드는 준비를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현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먼저 원천적 기반은 공간입니다. 공간 확보 문제, 그 다음에 업무 제휴를 통한 모든 미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할인 제도의 문제, 또 물품 공급의 문제, 거기에 따르는 혜택의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사랑방 시스템에서 거기까지는 제 공약사항이 아니라 저 대답을 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우리 회원들이 편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실천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공약에는 없지만은 제가 조금 몇 초 남았으니까 매년 저는 그 어르신들, 원로 어르신들 경로잔치 열어드리고 싶어요. 하루 종일 마음껏 드시고 연예인들 데려다가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그럼 경로라는 개념은 몇 살부터죠? 65세 이상부터. 제가 내년에 65세가 넘어요. 그거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70세부터 하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 좀 웃고 가자는 얘기지만 미흡이 나이가 60, 평균 62, 3세라면 그러면 모두가 해당되는데 거의 그건 어렵고 한 70은 돼야지 경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음 넘어가죠.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30초고요. 발표 1분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이제 기호 3번 최성규 후보 발표해 주시죠. 차별화된 나만의 사업에 대한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평소에 늘 드리는 말씀 가운데 클래식이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되어진 것이 클래식으로 남는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늘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3D 출판이라든지 1인 출판이라든지 소통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LP판 사거나 CD 사기보다는 음원을 먼저 우리가 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인 기업형 작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작권법 등으로 막연하게 묶여있던 우리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이모티콘처럼 소비시키고 지금 우리가 복덕방에서 공인중개사로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적응하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도태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작가들이 실질적인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술품 담보대출이라든지 호중단가 가격 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대중적으로 검증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 1인 기업형 작가라고 하는 이 정책을 통해서 미협이 지원을 하고 작가들의 권리와 이익을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성규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범환 후보님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지금 포괄적으로는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재산법입니다. 엄격하게 지금 대한민국에는 저작권법을 더 크게 확산시켜서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자산가치를 높인다는 뜻으로 지식재산법으로 규정됐습니다. 이 지식재산법에서 이미 한국미술협회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문화부의 저작권위원회의 공유마당에는 이미 저작권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속에 양력에 있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이미 제가 사업적으로 진행을 해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저작권법으로서의 가치 부여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구체 항목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을 작가의 어떤 창의적 작품에 보호하자라는 의미는 있는데 현장 작가와 어떻게 매치되느냐 하는 것은 전혀 지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좀 풀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들의 이미지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되겠지만은 묶어놓고 덮어놓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해법이 바로 1인 기업형 작가로 작품만이 아니라 이 작가의 작품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소통 라인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신재나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너무 짧네요. 네. 지금 이 시스템은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그 외부 업체들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작권료 금액이 저도 지금 몇 군데서 저작권료가 들어왔지만은 몇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과연 요 너무 금액이 적은데 이것이 금액이 좀 더 제대로 돼서 그 회원들한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거를 해결을 하실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십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단가, 중단가 내지는 작품 담보 대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그림이 얼마만큼에 팔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작품 한 점에 300만 원에 팔린 것보다는 이 이모티콘 작품 이미지가 20건, 30건이 팔리면은 가격으로는 불과 2, 3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대중적인 검증이 거쳐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작가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회자된 이 작품들을 실제 전시했을 때의 작품 판매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연결고리 없이 추상적으로 던 두 개념을 이 1인 기업형 작가라는 시스템으로 제가 묶어내자 사다리를 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범현 후보의 차별화된 나만의 사업 1분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질의응답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미술품 담보, 소액, 대출 제도, 무이자 시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단연코 당선과 함께 당해년도 설립을 끝내고 2차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협회가 강력하고 힘있는 미협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 미술인 모두 단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한 자산적 가치를 위해서 저는 강력한 입법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입법 투쟁의 근거는 우리 직업 자체, 1인 특별한 특수 직업군으로서의 가치 부여를 국가를 사용자로 하는 피사용자 계약을 만들어내는 입법 투쟁을 해야 하고 그 직업적 입법 투쟁을 통해서
다음에 우리의 산물인 창작의 산물 미술품의 조례 규정으로 만들어내려는 절차상의 입법 투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신재남 후보님 질문해 주시죠. 네, 결론은 이제 우리가 다 원하고 있는 미술품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자금을 끌어내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는요. 무조건 금융권에서 작품을 담보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작가들의 작품 수준을 갖다 걸러야 되는데 이 걸르는 심사를 미업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하고 과연 금융권에서 작품을 담보로 하는 그 시스템에 호응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 묘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 준비 자체가 단순한 일시적인 정책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미술품에 대한 담보 문제를 선행적 입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 한국미술협회 내부에 자체적으로 미술품 소액 담보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향후 이걸 근거로 하는 가치 부여로 해서 금융권의 금융담보 제도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는 1차적인 절차 준비가 미술품 가격 평가의 기준을 산출해내는 객관적인 평가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과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미술인의 자산을 만들어내고 미술인 한 분 한 분한테 혜택이 주는 국가 예산을 큰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목적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 예산을 끌어오는 정책적 그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최성규 후보님 이범현 후보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술품 담보 대출의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권 현장에서는 이것과 아직 연계되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저도 기획재정부라든지 정부 관련 일을 할 때에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미술인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기보다는 미술의 가치 지향적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역할을 해줄 것인가. 그렇게 우리 미술협회가 사회적 역할이나 미술인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면 예산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투쟁한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현재 우리 미술인 의원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입법 투쟁이라고 하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정부의 미술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햇빛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분도 일맥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해오지 않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우선 처음이 우리 스스로의 단합된 힘으로 입법 운동을 벌이는 청원 입법 운동이 1차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통해서 청원 입법,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하는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 것,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하는 중앙정부가 행정 입법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고요.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실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년에 하느냐 후년에 하느냐의 문제는 누가 이사장이 돼서 이것을 알고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예. 들었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잘 아마 들으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 얘기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 또 저거는 좀 실현성이 없다. 이런 걸 아마 판단하시기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신재남 후보는 아주 실질적으로 작은 거지만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아트 프라자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경비는 자원봉사로 보충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최성규 후보께서는 작가의 이미지를 좀 제고시켜서 이모코틴이나 그 자체는 별거 아니지만 작가의 위상을 그런 작은 일에서부터 올려서 가치 부여를 하면 우리 작가들이 다 커지고 거기에 대한 기금도 많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범원 후보께서는 금융권에서는 아직 냉담하지만 담보가 미술품 담보가 냉담하지만 그 기본 법은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 실천을 미업에서부터 무이자로 해보겠다.
작은 일부터 그게 잘 되면 확대를 해보겠다, 확대하시겠다, 아마 이런 뜻으로 제가 모아봤습니다. 아무튼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또 후보를 지지하시는 우리 15,000명인가요? 우리 회원들이 아마 이 방송을 나중에 들으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